네, 이 거북선은요,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 전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거북선은 배 위에는 칼이나 송곳을 꽂은 철지붕으로 덮여 있고요. 앞쪽으로는 용머리가 있죠. 그리고 2층 구조에 배 옆쪽으로 화포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이 영화 명량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 문헌 고증과 총포 실험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거북선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네요. 이 거북선 복원 작업을 진행한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거북선 복원 작업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단 복원 작업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기능이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랑 유사한 이런 거북선을 이제 다시 복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일 첫 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은 이 거북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격 기능이거든요. 네. 포를 실어서 적배를 공격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공격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이제 이 거북선에다가 대포를 실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 거북선에 어떤 대포가 얼마나 많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사실은 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북선의 이제 정확한 구조를 밝히는 것도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힘들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화약무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화약무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거북선에 어떤 무기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이번에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거북선 구조가 구체적인 설계 자료나 배치된 포의 종류 말씀 주셨는데 또 그 위치에 대한 사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자료가 없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포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왕한테 보고한 장계에 네. 거북선에다가 4종류의 포를 실었다 하는 확실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렇게 4가지를 실었다 하는 거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천자총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한 번 발사하기 위해서 화약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또 찾아보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각 포의 기능이라든지 성능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치를 해보게 된 거죠. 배치를 이제 역추적하는 형태로 복원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요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습과 복원한 거북선의 모습이 같은가 다른가 참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던가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19대의 대포를 실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천자총통은 이제 2층 앞부분에 실게 됐고, 이제 나머지 17개를 이제 3층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보니까, 개판이라고 해서, 거북선 위에 이제 이렇게 등어리에 씌우는 널판지로 만드는 이런 뚜껑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전체를 다 씌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동안에 구상을 하고 이제 복원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운데에 대포만 이렇게 씌우면 되는 이런 형태로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 2층 구조다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제일 밑에 노젓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그런데 내부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들었는데 그 결정적인 자료는 어떤 거였습니까? 결정적인 자료는 2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자총통이라는 대형 포하고 그리고 네. 이제 90명의 인원이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동안에 연구했던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이런 천자총통이라든지 옛날에 대포를 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구가 필요한지 네.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노젓는 사이사이에서 그냥 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3층에 대부분의 포를 올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보통 이 화포가 나오는 부분이 양 옆으로 네.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배치를 하게 되면은 배가 뒤집힐 확률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2층 부분 옆에 화포 구멍이 옛날 거북선 그림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실 노젓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화포 표시를 한 것은 적들이 이제 거북선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이 대형 대포가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해서 이제 상대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했던 것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대형 대포를 설치를 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배가 네. 뒤집히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게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뭐 현자총통 좀 작은 포들은 옆쪽으로도 쭉 배치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록에도 보면은 이제 적들이 일본군이 우리 거북선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명량이라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죠. 네네, 이제 포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포위한 일본 배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포를 네. 쏘게 돼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옆으로 쏘는 이런 포들은 앞으로 쏘는 포의 화약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탄 정도만 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배치가 된 거죠. 예. 자, 교수님, 이 거북선의 지붕이요. 이 네네. 우리가 철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네네네. 부분도 좀 다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철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거기다 이제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칼을 박아야 되는데 네네. 칼을 어떤 철판 육각형처럼 생긴 철판에다가 이제 송곳을 박고 그거를 이제 나무판 위에 이제 박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판을 입히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철못이나 칼을 네. 등어리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제 그런 철 조각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철 구조물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정말 가장 하이라이트로 궁금한 게 이름은 거북선이지만 앞에 용두, 이 용의 머리가 조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의 머리는 용도가 있나요? 임진왜란 때 이제 왕한테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용두 뒤에다가 이제 현자포를 설치를 해서 공중으로 철환을 발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45도 각도로 철환을 쏘면은 사실은 그 대포 현자총통이 가지고 있는 최대 사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한테 접근을 하면서 이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포를 쏘는 거죠. 네. 그런 상태로 이제 거북선을 접근을 시켜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4m에서 5m까지 적선에 근접을 시킨 다음에 이제 대형포를 쏴서 완전히 이제 격침시키는 이런 형태로 전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름 또 치밀한 심리전의 계산이 있었군요. 네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또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좀 정확한 모습의 거북선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